야, 또 우리 이민자들한테 상당히 좀 서글픈 소식인데요. 앤디 오글스 하원 의원, 테네시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입니다. 지금 2선 재선 의원이고요. 근데 이 오글스 하원 의원이 오늘 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제한하고 또 이민자들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일명 이제 동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Assimilation Act라고 해서 동화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오글스 의원과 이 타미 튜버빌, 엘라바마주에 있는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이 타미 튜버빌 상원 의원이 협력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글스 의원이 X 게시물에 올려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 법안이 1965년 핫셀러 액트를 완전히 폐지하고 또 1990년대 이민법의 조항들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간단하다. 대체 이민을 종식시키고 미국 문화적 응집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글스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대체 이민이라는 건 뭐냐면요. Replacement Mig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허락을 받고 이민 온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영주권을 받더니 가족들을 초대해 오고 또 애를 낳았더니 애가 또 시민권자가 되고 뭐 이러한 상황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Replacement Migration.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이민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취약점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뭐냐면 이들은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서 미국에 살고 실제로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민권 선서하면서 귀화 선언하면서 미국에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서약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법안은 H-1B 사기를 종식시키겠다. H-1B는 취업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전문직 취업비자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기치는 걸 없애버리겠다죠. 왜냐하면 전문직 종사자들한테 H-1B 비자를 발급하고 고용을 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지고 있다. 더 싼 노동력으로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비싼 미국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절대로 공공부조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거 뭐냐면 미국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공공부조 여러 가지 혜택들 뭐 푸드 바우처를 받는다거나 갑자기 무슨 뭐 메디케이드를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것이 이건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시민도 아닌 그냥 일반 이민자들, 그것도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이민자들이 그렇게 누리게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미국을 다시 미국다운 모습으로 되돌릴 것이다. 미국은요. 미국의 정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개척정신이라는 부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250년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미국 국민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헌신이 없이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어니어, 이 개척 정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헌신,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다 봉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구어진 미국이라는 거죠. 그런 미국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민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미국 사회는 그러한 희생, 봉사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누리기 바쁘고 오히려 정부를 사기를 쳐서라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민자들로 드글드글거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오글스 의원이 X에다 올려놓은 글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순이민자 수는 즉시 85% 감소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순이민자 수라는 건 뭡니까?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서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민자로 받아준 사람.
이 사람들은 실제 전체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중에 1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 법안은 자, 첫째, 국가 이익 기준, National Interest Standard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민자로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격한 인격 검사.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세 번째는요, E-Verify 의무화. 합법적으로 고용하게끔 하는 이 E-Verify, 불법 체류자들은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만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이 E-Verify를 의무화하겠다. 네 번째는 체인 이민 종식. 이게 뭐 체인 미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초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 사람 이민 왔는데 그 한 사람 이민 온 것 때문에 줄줄이 얽혀가지고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오게 만드는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다양성 복권 종식.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이버시티 로터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추첨 방식으로 영주권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도 추첨해서 주게 되어져 있고 영주권도 추첨해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출생 시 시민권 완전 폐지. 와, 이거 뭐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자동으로 그거 없애버리자.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훨씬 더 엄격한 망명 기준. 예. 그러니까 망명 신청자들은 무조건 미국 땅으로 가석방을 시켜줬던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흘러 들어왔는데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망명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기준을 높이겠다. 더 강력한 공공부담 규칙. 이건 뭐냐면은 공공부조,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민자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규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규칙을 좀 강화시켜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정부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또 심각한 얘기 하나 또 나오는데요. 10년 시민권 요구. 시민권을 주는데 10년짜리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이 영주권하고 도대체 뭐 영주권도 10년 주는데 이제 시민권도 10년짜리로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민권도 갱신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예, 투표권 있고 미국 시민인데 자신의 시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어쨌든 10년 시민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어 및 미국 시민학 지식 숙련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사는 이민들이 각자 출신 국가들의 배경을 가지고 오는 거는 뭐 오케이지만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가 조금 뭐 하면 이게 아니라 아예 proficiency,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지금 사실은 시민권 시험도 영어 능력이 좀 더 많이 보강이 됐죠, 근래. 근데 이거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민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 의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충분히 갖춰야 된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시민권 시험을 어렵게 보강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만연한 사기 의혹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민 강경파 의원들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자,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로렌 보버트, 베리 무어, 메리 밀러, 모건 루트렐, 엘리 크레인, 키스 셀프, 랄프 로먼 뭐 이런 하원 의원들이 지금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코사이너로 지금 나섰습니다. 앞서서 지난 4월 달에 엘리 크레인 하원 의원이 애리조나주의 하원 의원인데요. 6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H-1B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중단하고 현행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글스 의원은 이런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뭐 강성 우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런 법을 발의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글스 의원 자체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라는 게 문제죠. 왜 하필이면은 그런 법안을 오글스가 발의했느냐? 왜냐하면은 오글스 의원은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지금 정황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선거운동할 때 뭐 32만 불 갖다가 캠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서는 마치 그게 기금 모금 받은 것처럼 본인이 갖다 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또 희석해버리고 뭐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사실 윤리위원회 조사가 이미 진행이 돼서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의 결론이 이미 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경력 및 학력 위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냥 저 자원봉사 수준으로 참여한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그렇게 막 허위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그래서 지금 그러한 비난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부금 유용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 2014년도에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불쌍하게 운명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금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 기금 모금한 돈 가지고 뭐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약속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 2만 3천에서 2만 5천 달러 정도 기금이 모였다고 하는데 약속했던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경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장례 비용에 보태줬다 뭐 이러고 말을 돌렸던.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사실은 기금 모금이 제대로 안 됐었다. 거의 다 내 돈이다. 뭐 이런 또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강경한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나섰을까? 그의 강경 보수 발언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한 지금 아주 강한 강성 우파 발언을 하고 행보를 보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에 발의한 이 동화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성 우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우려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강경한 법안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연이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자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점점점 조여들고 있는 겁니다. 이 가능성들을 좀 조여들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라. 한국에 있는 인력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분들도 그 이민 문호가 점점점 지금 좁아지려고 하는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계속 보도해 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계속 장기 집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선거 결과는 뒤집어 봐야 하는 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기 집권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이민 문호를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이건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드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표가 이민자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일부 강성 우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문호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요 이민자를 차단하고 이민자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절차입니다. 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법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고요. 이민법이 바로 잡히고 나면 그러면은 선의의 불체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의 불체자. 저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됐지만 하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선의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사면이라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 대사면이라는 조치가 잘못 취해지면
불법 체류자들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만 들어와서 눌러 살다 보면 사면받을 수 있어 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그러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사면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 이민법을 아주 강하게 바꿔놓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고요. 많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이민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것들은 좀 분명히 좀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